초급자가 알아두면 좋은 기본 기능, 이번 시간은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렉트는 모델링을 하는 동안에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작업을 정말 빨리 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셀렉트를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내가 셀렉트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혹시 셀렉트를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그 셀렉트가 몇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고 하루를 줄여주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맥스의 기본 셀렉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플랜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셀렉트 기능은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먼저 플랜을 만들고 개수를 40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는 셀렉션의 레벨들을 알아야겠죠. 현재 점들을 선택할 때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일반적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클릭을 해서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스냅이 켜져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버텍스에서는 스냅을 끄고 축을 이용해서 원하는 점을 선택하고 이동시킵니다. 혹은 한 줄을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한 줄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엣지를 이용해서 한 줄을 선택할 건지도 중요하겠죠.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점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엣지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선택의 기본입니다. 일단 점을 선택해 보죠. 여기 가운데 점을 하나 선택했는데 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이렇게 십자로 4개의 엣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4개의 엣지를 선택할 때 4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런데 4개를 선택할 때 이 점 하나를 선택하고 엣지 레벨 아이콘을 컨트롤 키와 함께 누르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정이 줄죠? 이렇게 과정 하나씩을 줄이는 게 많이 쌓이다 보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만들어주죠.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시면 됩니다. 점을 이용해서 할 때 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선택된다. 이런 거고, 점에 붙어있는 폴리곤이 있죠. 폴리곤도 4개가 있습니다. 폴리곤에서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4개를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점을 하나 선택하고 이 4개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4개가 연결되어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 아이콘을 클릭하면 4개가 한 번에 선택되죠. 간단하게 4개를 선택할 때를 알아봤지만 사실 6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6번을 클릭해야 되는데 점을 2개만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6개가 한 번에 선택되죠. 근데 엣지였으면 어떨까요? 엣지 같은 경우는 현재 엣지를 선택했을 때 양쪽에 붙어있는 폴리곤이 있죠. 그래서 2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 레벨을 선택하면 이걸 응용하는 겁니다. 엣지에서 선택을 하려면 3개가 선택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폴리곤 클릭을 하면 6개가 선택됩니다. 무조건 컨트롤 키를 누른다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 레벨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폴리곤을 하나 선택했는데 폴리곤에 연결되어 있는 점들이 4개가 있죠. 이 4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버텍스 레벨을 클릭하면 됩니다. 엣지도 해보죠.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엣지를 선택하면 4개의 엣지가 선택됩니다.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점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버텍스를 클릭하면 엣지에 해당하는 점 4개가 선택되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이렇게 둘레로 엣지들이 선택되겠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을 클릭하면 9개의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이런 과정이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이게 빨리 되고 생각하지 않고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손이 알아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모델링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 플랜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결되어 있는 레벨들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알아볼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는 폴리곤이 만약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엣지만 선택됩니다. 테두리까지 선택되지 않아요. 폴리곤의 안쪽에 해당하는 엣지만 선택되죠. 다시 반대로 테두리만 선택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Shift 키만 누르면 됩니다. Shift, 엣지 클릭. Shift를 누르고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테두리가 선택됩니다. 다시 폴리곤에 가면 9개가 선택되어 있고 이번에는 테두리에 해당하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싶다면 Shift를 누르고 버텍스를 클릭하면 테두리에 해당하는 점들이 선택되죠. 안쪽에 있는 4개의 점을 선택하고 싶다면 Shift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버텍스 레벨을 클릭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런 간단한 구조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컨트롤 키, Shift 키, 컨트롤 Shift 키 이렇게를 잘 활용하시면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같이 누르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좀 더 확장성 있게 위에 있는 모델링 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모델링 툴을 활용하면 더 많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이런 거죠. 버텍스를 선택하고 루프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두 줄이 쭉 연결되는 게 선택되는데 이 루프를 선택했을 때 점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나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루프를 하게 되면 모든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표시를 저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2개를 선택하고 루프를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되는 점들을 다 선택해 줍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2개를 선택하고 루프를 하게 되면 되죠. 또는 클릭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게 선택됩니다. 이것도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루프 선택을 할 때 버텍스, 그리고 엣지, 폴리곤 이것들은 Shift 키를 같이 누르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죠. 클릭하면 선택됩니다. 엣지 같은 경우는 루프만 선택하겠다고 하면 더블 클릭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같이 사용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계속 추가할 수 있죠. 더블 클릭으로 엣지는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버텍스의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고 Shift 키로 갈 방향을 선택해주면 선택된다. 폴리곤도 같은 방법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갈 방향을 선택해주면 루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단루프입니다. 선택해놓고 하나를 건너가면서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 단루프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단축키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단루프를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 단축키를 지정하면서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한다는 거는 이 엣지에 걸려있는 폴리곤이 두 개예요. 그래서 컨트롤 폴리곤을 클릭하면 두 개씩의 폴리곤이 선택되죠. 이번에 단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갈 방향으로 두 개의 폴리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폴리곤을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이렇게 해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갈 건데 단 루프를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 건너 하나씩 폴리곤을 선택해 주는 거죠. 지그재그로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지그재그로 선택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쪽 두 개, 이쪽 두 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폴리곤을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되죠. 이번에 단 루프를 하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위아래가 선택됩니다. 엣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거죠. 그럼 이거를 단 루프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엣지를 보내볼게요. 단 루프, 그 다음에 폴리곤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 루프. 그럼 이렇게 체크무늬 형태의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죠?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이런 경우를 간단하게 예제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지금 면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20개 정도만 나누고 해볼게요. 체크무늬 형태로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색상을 지정하는 걸 해야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엣지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 루프하고 컨트롤 폴리곤 클릭, 다시 한번 단 루프합니다. 그럼 체크무늬 형태로 선택됐는데 이 부분에 아이디를 지금 1번으로 되어 있죠. 컨트롤 I로 여기는 2번을 지정합니다. 그럼 1번과 2번에 재질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합니다. 그러면 모든 엣지가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FFD를 사용할 겁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FFD 2x2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조정점을 두 개를 선택하고 위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A. 그 다음에 이 폴리곤의 면이 지금 다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위쪽만 보게끔 하는 거죠. 폴리곤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사용하면 되는데 Z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조정해서 각각의 폴리곤의 중앙이 다 축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전체가 다 윗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평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보더를 이용해서 모든 보더를 아래쪽으로 시프트 드래그해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선택된 보더들은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재질이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물체에는 멀티섭 오브젝트 재질을 추가해 볼게요. 두 개의 재질만 필요하고 V-Ray 기본 재질을 하나는 녹색으로
만들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만들게요. 적용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면에 아이디를 따로 줄 수 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응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에디테이블 풀리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각도에 의한 선택도 있죠. 만약에 측면이 살짝만 기울어져 있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각도를 보면 15도가 안 되는 그런 각도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럴 경우에 윗면만 이렇게 선택하고 싶을 경우도 있고 기울어진 면만 선택하고 싶을 경우도 있는데 폴리곤을 선택할 때 바이앵글이란 걸 이용해서 내가 선택한 면의 각도 범위 안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5도라고 했으면 클릭한 면과 5도 안에 있으면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윗면, 아랫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런 바이앵글은 항상 사용하면 다시 오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글로우를 하게 되면 확장이 되고 슈링크를 하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엣지 같은 경우에서는 링이 있죠. 링. 그 다음에 루프가 있죠. 링과 루프를 단축키를 꼭 지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루프가 되어 있는데 루프된 위치를 루프된 방향 쪽으로 밀고 싶을 때 오른쪽에 있는 스피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링 방향으로 위로 밀거나 아래로 내릴 수도 있죠. 이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생각이 날 겁니다. 아,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사용하는 선택은 이 정도만 사용해도 일단 초급자를 벗어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해 보시고 선택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하게 되면 또 위에 있는 리본에 있는 셀렉션 기능이나 또 다른 선택하는 방법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셀렉션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